지금부터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천간, 음양, 오행, 오행의 상생, 상극.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음양은 무조건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무조건 균형이다.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요 처음부터 아마 명리를 머릿속에 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균형이 따라 붙어야 돼. 만약에 음양의 균형을 여러분이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사주팔자 접근이 안 돼요. 무조건 균형. 그 다음에 오행은 생극제와 생극까지 배웠어요. 그렇죠? 음양은 무조건 균형. 오행은 무조건 생극제와 요까지 외우신다. 자, 이번엔 천간을 보시는 거예요. 천간은 10가지가 있는데 10개가 우리는 여기에 이제 또 천간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늘 그러면 붙어서 나오는 음양이 뭘까요? 하늘 그러면 또 하늘이 양이면은 음은 뭐예요? 천이 하늘이면 하늘이 양이면 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음양의 개념에서 여러분 관점에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이제 음양의 개념을 여러분이 몸에 균형이라고 팍 들어오시는 순간 뭐가 없으시냐면 부부는 부부싸움이 없어져요. 진짜예요. 막 부인이 막 악다구리를 막 할 때 뭔가 부족한 양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편이 뭐라고 화가 막 나서 막 그냥 막 술을 며칠 먹고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날뛸 때 부족한 뭔가 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 음이 뭘까? 내가 좀 더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음양을 여러분이 이해만 하신다면. 그래서 음양은 균형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났다. 어떤 사람이 시무룩하다. 어떤 사람이 아주 침체되어 있다. 막 이랬을 때 무엇이 반드시 그 사람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너 기분 나빠? 반말해? 뭐라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더 커져버려. 그래서 여러분 음양은 균형이다. 균형은 모든 것에 통일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시도 균형의 관점에서 잊지 마셔야 돼. 천 딱 나오면 여러분 다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지가 나와야 돼요. 벌써. 아셨죠? 이게 음양이 지금 얘기 안 했는데도 음양 벌써 들어와 있죠? 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바로 다음에는 지의 땅에 대한 얘기겠구나 벌써 알으셨어. 그럼 그 천간 지지 중에서 오늘은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하늘, 천간은 하늘의 간자를 쓴답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은 음양의 관점에서 양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음의 관점에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양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고 음은 땅을 얘기하고 하늘은 기를 얘기해. 기운의 기자. 그래서 정신을 얘기하고 우리가 육체로 얘기한다면 남자를 얘기하고요. 땅은 거기에 반해서 물, 현실적인 어떤 물을 얘기하고 정신에 비해서 육체를 얘기하고요. 남자에 비해서 뭐 여명,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남자, 여자 이 표현을 어떻게 쓴다 그랬나요? 남자는 남명 이렇게 쓰고 여자는 여명 이렇게 쓸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머릿속에서 용어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명리학에서. 조금 가벼운 용어들이에요. 이 아이가 신생아가 막 태어났을 때 남자, 여자, 여성, 남성 이렇게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남명, 여명으로 다 여러분이 앞으로 통일시켜서 남명을 건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명을 곤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건자는 하늘 건자 있죠? 그렇죠? 이 하늘 건자를 쓰고 곤은 땅 건자를 이렇게 쓴답니다. 땅 곤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건명, 곤명인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남명, 여명 이렇게 앞으로 통일시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명, 여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천간은 이제 10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천간은 너무 많이 익숙해 지금 아주 그렇죠?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니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뭔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제 이 천간은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갑목부터 저기 개수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가 있냐면 10가지가 있답니다. 10가지. 근데 우리가 영어를 회화를 하거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 알파벳 26절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어떻게 저렇게 조합하고, 영어 알파벳 자체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모음과 자음을 조합을 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말을 쓰듯이, 영어도 그렇게 쓰듯이 천간지지도 더해가지고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명식을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간지지는 순수하게 우리가 사주팔자를 풀기 위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뭐예요? 하나의 암호체계예요. 기호체계고 부호체계예요. 이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물론 우리가 이 후대들이 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굉장히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설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하나 가지고 간목 하나 가지고 1시간 이상 여기 나와서 설명할 정도 되시면 여러분 다 진짜 하산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처음부터 부여하기 이전에 이러한 의미가 더해져서 우리가 운명을, 이치를 어떻게 풀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천간은 그 중에서도 지지와 틀리게 양적이고 기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그 다음 인간의 천성, 인간의 성격, 이런 것을 파악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이라고 하는 사람 나, 화라고 하는 사람 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사람 너, 뭐 이렇게 나, 너 이렇게 전부 다 사람의 주어 있잖아요. 주어. 이 주어가 놓이는 공간이 뭐예요? 바로 천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나뉘어지더라. 그러면 음양으로 이걸 나눠볼까요? 음양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균형이다. 균형, 그렇죠? 목도 보니까 양의 목이 있고 음의 목이 있고, 화도 보니까 양의 화가 있고 음의 화가 있고, 토도 보니까 양의 토가 있고 음의 토가 있고, 금도 양의 금, 음의 금이 있고, 수도 양의 수와 음의 수가 있더라. 목화 토금수 오행을 음양으로 이번엔 다 나눠볼 수도 있죠. 이거 하나하나는 다 더해서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행도 보니까 각각의 음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쓰기는 양음 써놓고 왜 부를 때는 음양으로 부를까? 왜 우리는 연함평등하고 남녀평등, 여자가 훨씬 지금은 우리 남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서 연함평등해야 돼. 왜 남녀평등이라고 할까? 여자가 훨씬 좋은 위치에 와 있어서 우리가 연함이라고 했는데 왜 남녀라고 할까? 이런 의미 안 가시나요? 그렇죠? 왜 음양이라 부를까? 천지에 생길 때 뭘로 생긴다고요? 음에서부터 태초의 효가 생깁니다. 음에서 생겨서 뭐가 생겨요? 이것이 양으로 간답니다. 그럼 이 안이 연결됐네요? 그렇죠? 요 연결된 게 뭐 이거잖아요. 하나로 보이지만 이게 몇 개예요, 사실은? 3개잖아요. 요거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래서 음은 뭐예요? 2고, 양은 뭐예요? 3이죠. 양은 3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짝수를 명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음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홀수를 명리학에서 뭐라 그런다고? 양수 이렇게 얘기해요. 음수는 음의 수예요. 음의 수고, 양수는 양의 남자의 수예요. 다시 얘기해서 2, 4, 6, 8, 10은 뭐예요? 음수야. 여자의 수고, 1, 3, 5, 7, 9는 뭐예요? 양수, 남자의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병을 시킬 때도 남자는 어떻게 시키라 그랬어요? 1, 3, 5, 7, 9로 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깨는 내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나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죠? 그 용어를 통일합니다. 앞으로는 일간 이렇게 써요. 일간은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보면은 위에 천간이 있고 여기 지지가 4개씩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요
천간 속에서도 요걸 일주라 그래요. 요 시주라 그러고, 요 하나의 기둥의 사주지요. 사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되니까 팔자가 되는데, 요 일간이 들어가는 공간이 뭐라고 해? 바로 천간이더라. 내가 무조건 놓이는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도 반드시 나는 간목 아니면은 개수 이 사이에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은 각각 개인이 이거 아니면은 이 속에서 반드시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중에 있어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 나는 정용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정화예요. 그럼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돼. 선생님은 일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 바로 나는 정화일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나는 정화입니다. 나는 정화입니다. 선생님은 무토일간입니다. 선생님은 이렇듯이 우리가 전부 다 앞으로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자, 간목은 양목이다. 간목은 양목이다. 을목은 음목이다. 그 다음에 병화는 양화다. 정화는 음화다. 무토는 양토다. 기토는 음토다. 경금은 양금이다. 신금은 음금이다. 임수는 양수다. 개수는 음수다. 앞으로는 그렇게 읽는다. 지금 낯설어요. 낯설지만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전혀 읽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토일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토는 양토다. 무토, 양토일간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무토일간입니다. 무일간 이렇게 해도 사실 근데 무토일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개수일간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천간은 내가 놓여 있는 공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자평명리의 어떤 기준점은 무조건 뭐였어요? 천간의 일간이 기준점이었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당사주는 무조건 지지의, 예전에는 띠의 중심으로 봤지만 이제 띠는 안 보고 일지, 내가 놓여 있는 그 지지를 가지고 보지만 자평명리학은 무조건 천간이 내가 누구인가, 나를 기준으로 전부 다 생극재화를 살피더라. 생극재화를 살피더라. 여러분이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걸 한번 좀 보셔야 돼. 뭘 보시냐면 71페이지를 바로 들어가셔야 돼. 7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도표를 보시면은 간목은 여우, 을목은 삭, 병화는 고양이, 정화는 족제비, 무토는 곰, 기토는 오리, 경금은 매, 신금은 꿩, 임수는 제비, 개수는 박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유고 만민영 선생의 삼명통의 식감 분배 천문을 우리가 각각의 무슨 해니, 달이니 무슨 이런 얘기를 배워서 구름이니 이런 걸 배웠습니다. 아셨듯이 이번에는 요 십천간을 동물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지에 가면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이제 호랑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천간에 동물이 있어요. 천간에도. 그래서 간목은 여우요, 을목은 사기요, 병화는 고양이, 정화는 족제비, 무토는 곰, 기토는 오리, 경금은 매, 신금은 꿩, 임수는 제비, 개수는 박쥐 이렇게 나눴어요. 보시니까 좀 흥미롭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육지동물이에요. 육지동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육지가 아니라 하늘동물들이에요. 하늘동물들. 날개 달린 짐승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음양이 서로 바뀌었지. 이렇게 똑같죠? 모두 그 음양의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돼. 육지와 하늘 이렇게, 양과 음이 이렇게
그래서 음적 공간에 보니까 이 양적 공간에 음이 와 있는 거예요. 양적 공간에 음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음적 공간에 뭐가 와 있어요? 하늘을 나르는 양이 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참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물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면 참 편해요. 근데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서서히 외워요. 그래서 천간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자, 동물의 관점에서 한번 볼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림의 관점에서, 자의 형상의 관점에서 구름이니 달이니 태양이니 무슨 이슬이니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음양의 관점에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거를 여러분이 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가 되었던 천간이 되었던 무조건 외워야지만 여러분이 요 22가지는 동물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천간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서먹서먹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반드시 친한 사람들이 생겨. 짝짝이 생긴다고. 생길 때 천간도 10개지만은 얘들이 지금 쭉 흩어져 있어 목화 토금수로 있는 것 같지만 목은 목끼리, 화는 화끼리, 토는 토끼리, 금은 금끼리, 수는 수끼리 친해질까요? 아니야. 지들끼리도 목은 토하고 반드시 친해야 되고 화는 금하고 반드시 친해야 되고 토는 수하고 친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생, 극, 재, 화 이런 걸 배우셨어요. 그렇죠? 생, 오행이 생하고 오행이 극하고 오행이 서로 힘으로다가 눌러서 무언가를 새로운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데 생각만 배웠죠 지금. 그쵸? 요 화를 아직 안 배웠어. 쟤도 안 배웠고 안 배웠어. 뭔가를 누르는 것. 근데 천간은 지들끼리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해서 뭐 자식까지 놓더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을 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해서 연애까지를 우리가 합한다 그래. 자식 놓는 걸 뭐라 그런다? 자식은 A, B가 만나서 결혼하면 C가 나오잖아요. 그 A, B가 만나 합해서 나오는 C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나요? 요 화의 관점에서 후천수가 만들어지게 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좀 더 있어야 배울 얘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무조건 천간의 간목은 나로부터 6번째 들어오는 녀석하고 무조건 짝사랑을 해.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맞아, 궁합이. 6번째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쵸? 그럼 얘가 지금 1이야. 얘는 뭐 해야 돼? 숫자가 당연히 오진법으로 가기 위해선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6 마이너스 1은 얼마? 5잖아요. 얘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누구예요? 음목은 을목, 음목은 무조건 금의, 양금의 경금을 사랑한다. 무조건 합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얘는 2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7이잖아. 그렇죠? 얘 7하고 2를 빼니까 오진법이에요. 얘는 병화는 무조건 금의 이 신금과 무조건 짝사랑하게 돼 있어요. 합이 돼. 둘이선 죽고 못 살아. 그래서 얘 7하고 얘의 얘 8을 빼니까 어떻게 되나요? 3하고 8을 빼고 5 됐죠? 그 다음에 요 정화는 무조건 짝사랑하는 게 수의 임수와 짝사랑을 해. 그래서 얘가 지금 4잖아. 얘를 가지고 빼니까 얼마나 5가 돼. 얘는 무조건 짝사랑하는 녀석이 있어. 수의 개수만 보면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5잖아요. 얘가 지금 개수가 10이지. 5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은 간목과 기토가, 그 다음에 을목과 경금과, 그 다음에 병화와 신금과,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와, 그 다음에 무토와 개수가, 천간은 전부 다 어떻다고 이렇게 사랑노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왔어. 남자가 간목이에요. 그럼 여자의 일가는 뭐가 좋겠어요? 기토인 사람은 우리가 궁합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속궁합이 좋네, 겉궁합이 좋네 얘기를 하죠. 천간은 양이니까 속이의 겉이에요. 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이 간목인 남자가 기토인 여자하고 만나잖아요. 겉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둘이서 의기투합이 잘 된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논 곧 A와 B가 만나서 C를 낳지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화 이렇게 얘기해. 이걸 자식. 아셨나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후대에서 인위적으로 이 숫자를 오진법으로 조정을 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후천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천수가 쓰여지는 건 여러분 장명, 원형이정, 그 다음에 행운번호, 여기 전부 다 뭐가 쓰인다고요? 후천수가 쓰여요, 여러분. 그래서 선천수와 후천수가 만들어지는 이 단계, 적용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를 지향하시는 것만큼 왜 이것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것은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셔도 저는 문제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선천수를 가지고서는 3, 8, 2, 7, 54 그러고 후천수를 가지고서는 1, 2, 3, 4, 5, 6, 7, 8, 90 보기 좋으라고 1, 2, 3, 4, 5, 6, 7, 8, 90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전부 다 하도 위에 거는 하도 체계고 선천수는 그 다음에 밑에 후천수는 낙서 체계지만 55진법, 45진법이죠. 어느 쪽도 5진법 체계로 다 간다. 그래서 우리가 후천수를 알려면 합을 배워야 돼. 합은 저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실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천수, 후천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목인데 간목과 을목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명리학을 빨리 꿰뚫고 싶으신 사람 무조건 천간과 지지에 정통해라. 이거밖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무조건 천간 지지를 여러분이 꿰뚫 보셔야 돼.